안녕하십니까. 우리 서강대 학생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자, 오늘은 우리 서강대학교 학생들이 또 자기네들 모아놓고 했는 줄 알 것 같은데 대답을 여러분이 네 하니까 자, 우리 서강대 오늘 이 촬영을 위해서 우리 엘림사회복지 실습생들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6장에서 해결 중심 모델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이라 그 말은 실천론과 기술론의 차이. 자, 실천론에서는 사회복지를 실천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해요. 동기부여를 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실천을 위해서 과정 5개 과정을 배우고 끝나는 게 사회복지 실천론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동기부여를 하고 과정만 가르쳐주고 갖고는 또 실천을 효율성과 효과성 있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다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을 또 가르쳐준다. 자,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은 이 실천론과 뭐가 다르냐? 이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기술의 뜻이 도구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아니면 뭐 기타 등등. 그러니까 이 기술은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요.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이걸 우리가 기술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러면 뭐 도구도 활용할 수 있고 주변에 무슨 환경도 활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마음도 상대방 다 활용할 수 있는 이 활용 능력을 우리가 기술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에서는 자, 이 실천을 하는데 동기부여를 받았어요. 그리고 과정을 알았어. 그러면 이제 기술론에서는 그냥 사람이 손으로 땅을 뒤집는 거가 효율성과 효과성이 있겠어요? 아니면 쟁기를 가지고 뒤집는 것이 나을까요? 쟁기를 가지고 뒤집어야 효율성과 효과성이 더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사회복지 실천을 그냥 무대뽀로 하는 것보다는 거기다 기술을 집어넣자. 기술을. 자, 이 기술이 뭐예요? 이 뭘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요. 이게 바로 모델입니다. 모델. 이 사회복지 실천을 했던 모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동안에. 그 실천을 했던 모델들을 배워서 그 모델을 적용할 수 있는, 모델을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가 실천 기술론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사회복지 실천 기술에서는 모델을 배우는 거예요. 모델. 사회복지 실천을 했던 사람들의 모델. 자, 거기에서 이제 우리는 해결 중심 모델을 오늘 6장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를 실천하는데 여러 가지 그 모델들이 있었잖아요. 그 모델들 가운데서 이번에는 어떤 모델을 소개하는 거냐면, 오늘은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면 그 문제 가지고 뭐 연구하고 뭐 이렇게 말 많고 뭐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 과정 뭐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으면 그거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방법과 수단을 통해서라도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 그런 모델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해결이 우선권이다 이거예요. 뭐 과정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또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어떤 것이 필요하고, 해결하고 난 다음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 중심으로 우리가 그런 모델을 지금 배운다 이거예요. 자, 여러분에게도 모든 문제가 있죠, 그죠? 인간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문제가 있어. 사람들에게 문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거야. 문제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 이외에는 문제가 다 있어. 살아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문제. 자, 우리가 이제 볼 때 이게 문제. 문제는 어떤 사건이잖아요, 그죠? 이게 사건이란 말이야. 사건. 자, 그럼 어떤 사건이 주어졌을 때 모든 사람들은 그것을 문제죠. 똑같은 문제를 누구든지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를, 이 사건을 주어졌을 때 그거를 어떤 사람은 그거를 오히려
그 즐기고 기뻐하고 오히려 그것을 또 이용해서 역이용해서 전화위복을 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돛담배가 바다에 딱 띄워졌을 때 그 배가 움직이려면 뭐가 필요해요? 바람이 필요하잖아. 바람. 그러니까 조용해가지고 돛담배 그거 백날 올려도 이거 배 안 갑니다. 그래 돛담배가 가려면 바람이 있어야 돼. 바람이 강하게 불수록 배는 더 빨리 갈 수 있단 말이지. 그런데 바람이 부는데 이거는 말이야 이거 바람 불어서 배가 못 간다. 그래서 바람 불어서 못 가는 사람이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바람을 잘 활용한단 말이죠. 바람을 잘 활용해서 바람을 통해서 돛을 딱 이렇게 그 바람 쪽으로 해서 돛을 이용해서 바람을 타고 배가 더 빨리 갈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똑같은 바람이 문제가 왔다 이거예요. 똑같은 바람 모든 사람에게.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바람 때문에 배를 못 가. 배를 못 가는데 어떤 사람은 그 바람을 이용해서 배를 오히려 더 잘 가네. 요게 이제 모든 사람들의 그 문제. 자, 그럼 요게 바람을 이용해서 못 가는 사람에게는 이게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스트레스가 되는데 이게 문제가 그거 좋아. 그거 있어야 돼. 오히려 이 문제가 그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이게 문제가 즐겁고 행복하잖아요. 그죠? 그게 문제가 활력소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는 똑같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어떤 사람은 그것을 이거 참 좋은 건데 이거 해볼 만한 거야. 내가 이걸 요걸 밥으로 생각하자. 그래서 밥을 먹어야 힘이 나듯이 요 문제는 내가 겪어야 될 거다. 어차피 넘어야 될 산이다. 이 문제는 내가 피해서 가야 될 이유가 없다. 이 문제는 정면으로 한번 부닥쳐 보는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서 문제를 부닥치고 문제를 내가 그것을 해결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이 더 성장하잖아요. 그죠? 안 성장해?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보면 어린 아이들이 자랄 때 아이들이 감기 걸리고 그런단 말이에요. 감기가 걸리면은 이제 애들이 이제 좀 고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한번 감기 걸리고 나면 어때? 부쩍 자라. 그래서 이 감기도 그냥 괜찮은 거야. 뭐 감기만 꼭 나쁜 건 아니지. 감기도 걸려봐야 뭐 거기 면역도 생기는 거고 그것도 몸도 또 건강한 거지. 감기가 평생 동안 한 번도 안 걸렸다가 걸렸다 돌아가시는 거야. 자,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스트레스가 되는 거고 문제를 해결하면 활력소가 되는 거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원숭이를 다 한국에 가지고 올 때 원숭이를 잡아가지고 싱싱한 원숭이를 잡아서 박스에 넣어갖고 부산항에 딱 도착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산항에서 그 원숭이 박스를 딱 열어보니까 원숭이가 돌아가셨어. 그래서 왜 죽은 걸 갖다가 이렇게 주냐? 싱싱한 걸 줘야지 왜 원숭이 죽은 걸 갖다가 박스에 넣어갖고 주면 그게 말이 되냐?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아닙니다. 싱싱한 거 잡아놓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내. 그래서 다시 또 원숭이 싱싱한 거, 더 젊은 거를 싱싱한 걸 잡아가지고 박스에 또 넣어가지고 부산항에 딱 도착해. 박스를 딱 열어보니까 살았겠어요, 죽었겠어요? 또 돌아가셨어. 그러니까는 원숭이를 여기 지금 원숭이 장례식장이냐? 왜 이렇게 죽은 걸 원숭이를 자꾸만 넣냐? 그러니까 다시 넣어라 이제 이렇게 해서 옥신각신한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박스에 넣을 때는 거기다가 원숭이를 집어넣고 거기다 뱀을 하나 집어넣었어. 그 뱀을 딱 집어넣으니까 원숭이가 부산에 딱 도착을 해서 박스를 열어보니까 뱀이 그냥 원숭이를 그냥 요렇게 하고 원숭이를 그냥 요렇게 요라고 그리고 안 돌아가신 거야. 야, 그래서 적당한 스트레스는 활력소고 사람은 적당한 스트레스가 있어야 이 사는 보람도 있는 것이다. 스트레스가 다 나쁜 거는 아니다. 사람에게 적당한 스트레스는 밥이고 적당한 스트레스는 삶의 질의 향상을 하는 활력소고. 근데 사람들이 그 적당한 스트레스를 생각을 한다면 이게 스트레스를 넘어가고 파도를 타는 이 인생의 즐거움, 기쁨 이게 있는데 이걸 스트레스가 있어가지고 그거 안 돼. 그게 아무나 안 되는 거요. 그게 만만하지 않은 거요. 그거 어려워. 그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지. 그거 힘든 거요.
아이 그게 생각보다 얼마나 어려운 건데 이런 사람은 그거 못 넘어가요. 그죠? 아닌가? 그리고 이거 뭐 해볼 만하다. 그리고 아이고 자신 있다. 아니 자신 있게 해도 어떤 때는 저기 넘어지고 자빠지는데 그거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걸 어떻게 해내?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문제와 사건을 이거를 넘기는 사람은 이게 활력소지만은 넘기지 못하면 이게 스트레스로 남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결국은 뭘 가져와? 스트레스가 질병을 갖고 온다 이거야. 질병을. 95% 이상이 질병의 95% 이상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생기는 거 아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받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생기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거 당연히 있어야지. 당연히 있어야지. 이렇게 하고 만약에 암이 걸렸어. 그 암 걸릴 수도 있는 거지 뭐. 아이고 열심히 그냥 내가 투병 생활해서 또 건강 다시 되찾아야 되겠다. 이러면 되는데 암이 걸렸어. 죽어야지. 죽어야 되고 말고 죽어야지.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지?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암 걸렸다고 다 죽냐? 네. 그거 아니지. 그래서 또 가서 저기 산속에 가서 뭐 좋은 거 캐 먹고 막 이렇게 해서 또 사는 사람 있잖아.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해결 중심이다. 그러면 문제 해결을 무슨 해결을 하는데 뭐 해결사요? 뭐요? 이 해결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 해결이지 해결사가 아니다 이거요. 그 무슨 조직 깡패들이 뭐 해결하는 그런 게 아니지. 자 그러면 이 문제가 이 사건이 있을 때 그것을 뭐 말만 떠들고 뭘 이렇게 연구만 잔뜩 해놓은 뭐예요? 실제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지. 해결이 우선이 된다. 그것을 강조하는 게 해결 중심 모델이다 이거예요. 오케이? 네. 그래서 문제는 왜 있냐? 풀으라고 있는 거잖아. 아닌가? 문제 내면 아주 그거 가지고 자빠져 죽으라고 문제 내는 건가? 아니잖아, 그죠? 문제를 내주는 거는 그걸 풀으라고 내는 거야. 자, 풀었어. 어때? 점수가 좋잖아. 막 수석도 하잖아. 대학원도 가고 막 박사도 됐잖아. 근데 그거 못 풀었어. 그럼 어떻게 돼? 점수도 안 좋고, 뭐 대학원도 못 가고, 구박이나 받고, 막 그러잖아. 그러면 인생에 좌절감 느끼고. 자, 그러니까 결국은 문제는 왜 생기는 거냐? 풀으라고 주는 것이다. 풀으라고. 그러니까 이걸 잘 견디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잘 풀어내면은 그거로 인해서 뭐 더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는 거고, 그걸 못 풀면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때려쳐 막 이러면서 막 인생 망가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여봐,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스트레스가 엄청 좋은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막상 또 물어보니까 그거 그만만한 거 아닙니다. 원상복귀요 항상. 자, 그래서 문제는 이게 그 문제 사건을 해결하면 스트레스를 해결하면 나에게 기쁨이 되고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는데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스트레스가 돼서 결국은 이거로 인해서 질병도 생기고 끝장내게 생긴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활력소로 생각을 해야 된다. 그 스트레스는 적당한 스트레스는 좋은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 골치 아프지? 근데 안 죽었잖아. 그게 괜찮아. 다 지나가는. 인생에서 아무리 힘든 일이 생겨도 그때는 막 죽을 것 같잖아. 근데 안 죽었어. 이렇게 저기 한 몇 개월 지나 보니까 살아있어. 예를 들어서 남편이 죽었어. 그때 뭐 그냥 절망하고 자들하고 죽는다고 막 그래가지고 진짜 요 여자는 일주일 있다가 죽겠구나. 장례식 치르고 죽겠구나. 그런데 한 달, 3달 있고 3개월 있다 보니까 살아있네. 그러니까 다 지나가는 거야. 그지? 항상 태풍이 있는 게 아니잖아. 태풍도 지나가잖아. 그리고 항상 밤이 있는 게 아니잖아. 밤도 지나가는 거잖아. 소나기도 계속 비가 내리는 게 아니잖아. 지나가는 거잖아. 그래서 인생은 소나기하고 똑같은 거야. 지나가는 인생. 힘든 거, 고통스러운 거, 절망도 다 지나가.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가 되거든. 그냥 참고 가만히 눈 감고 있으면 지나가는 거예요. 오케이? 인생이 얼마나 쉬워. 자, 그래서 이제 해결 중심 모델을 우리가 지금부터 살펴보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론적 관점에서 보면 문제 자체에 대한 관심보다 해결점을 발견하고 강점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둔다. 자, 문제 자체에 관심 없어.
해결 중심 모델은 문제가 얼마나 크든지 작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 해결하면 되는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문제에 초점을 두지 않고 해결에 초점을 둔다는 거야. 그러니까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 사람도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볼 때 꿈을, 어떤 사람은 그거 이룰 수 있어. 이룰 수 있다고 보는 사람이 있고, 세상이 만만치 않은 거요. 그게 그렇게 호락호락하나? 다 꿈대로 되면 이 세상에 뭐 성공 못할 놈이 어디 있나? 이러고 있으면 그 사람은 절대로 못하는 거거든요. 그죠? 이 초점을, 내가 보는 시각, 이 시각을 긍정적으로 보냐 적극적으로 보냐, 가능하다고 보냐 불가능하다고 보냐. 가능하다고 보는 사람에게만 가능한 거야. 불가능하다고 하는 사람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감기가 걸렸어. 감기가 걸렸으면 나는 감기 걸리면 꼼짝 못해. 입을 뒤집어 쓰고 있어야 돼. 입을 뒤집어 써야 돼. 그러면 그 사람은 회사 출근 못하는 거예요. 그죠? 입을 뒤집어 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래야지 낫는 거야. 약 먹고 병원을 가고. 근데 어떤 사람은 감기가 걸렸어. 까진 놈 거 감기 이거 다 약 먹어도 3일 안 먹어도 일주일이면 끝나는 거 까짓 거. 그리고 막 콧물 질질하면 콧구멍에다 휴지 막 틀어박고 그냥 까짓 거 하면서 하루 일과 다 하면 그 사람은 하루 일을 똑같이 한 거야. 이 사람은 자빠져가지고 그냥 일주일 가야 되는 거고, 저 사람은 일하면서 그 일주일을 간 거예요. 그죠?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죽었어? 살았잖아. 근데 한 사람은 자빠져가지고 일주일 간 거고, 한 사람은 일하면서 일주일 간 거다 이거지. 그 마음 먹기에 따라서 이까지는 감기 어차피 일주일 가는 거, 약 먹어도 일주일 가고 안 먹어도 일주일 가는 거, 그거 다 감기. 그러면서 이 콧구멍 들어맞고 그냥 휴지를 맞고 막 이래봐. 그 사람은 감기 안 걸린 사람하고 똑같은 거지. 근데 자빠져 누워가지고 그냥 약 먹고 그냥 여보 애들아 엄마 아빠 찾고 그러면은 이건 힘들어지는 인생이다 이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문제 자체에 관심보다 그 해결점을 발견하고 강점을 강화하는 거다. 강점. 이 강점이라는 게 있어요. 강점. 여러분에게도 강점이 있어요? 말 안 하는 거 보니까 전부 약점만 투성이로 갖고 있는 모양이요. 약점만 엄청나게 갖고 있는 게 얼마나 힘든데. 자, 그래서 이 강점을 모든 사람에게는 강점이 있단 말이에요. 강점. 강점이 있는데 그 강점에다가 거기다가 역량 강화를 더 집어넣는 거야. 그래서 강점을 더 세게 만들어주는 거지. 그래서 강점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둔다. 오케이? 요게 문제 해결 중심이다. 자, 클라이언트의 개별적인 흥미가 뭐냐? 자, 이제 문제 해결 중심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 사람이 뭘 좋아하는가? 흥미를 찾아야 되잖아. 왜냐하면 그 사람의 강점을 알기 위해서 거기다가 강화를 시켜야 되잖아. 그래서 뭘 좋아하는지, 흥미가 뭔지, 또 그 사람이 뭘 바라고 있는지, 열망을 한 열정으로 열심을 가지고 또 열정적으로 바라는 거 있잖아. 그게 열망이잖아. 열망. 그 다음에 거기에 강점에 저 사람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뭘 잘하지? 그런 거를 찾아서 그걸 거기다가 이 관심을 갖는 거예요. 이게 해결 중심 모델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관계가 가장 중요한 요소다. 그래서 해결 중심 모델은 해결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는지, 아니면 이거 어렵습니다. 복지사님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복지사님도 어차피 못할 줄 알지만 내가 이렇게 와서 상담해 보는 겁니다. 이러면은 이거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게 서로 이 라포 형성이 돼서 하면 하는 거고, 그거 못한다 그러면 못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자기결정권이 존중돼야 되죠. 이 자기결정권 존중이라고 하는 것은 꼭 해결 중심에서도 중요하지만 다른 것에서도 마찬가지로 중요해요. 그래서 이 자기가 스스로 결정을 해야지. 사회복지사가 만약에 어떤 거를 클라이언트를 갖다가 사회복지사가 막 결정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잘 됐어. 그러면은 클라이언트는 지가 똑똑해서 된 거야. 근데 그게 만약에 잘못됐네. 그러면 누가 그런 거예요? 사회복지사가 그런 거예요. 그리고 사회복지사가 인생을 망가뜨린 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함부로 결정을 하지 말고 여러분은 결정을 거기에서 빠지란 말이야. 본인이 결정할 수 있도록. 단
그 사람이 결정을 잘할 수 있도록 자료 제공을 해주고 정보 제공을 해주고 이것은 이거에 비해서 이런 게 좋고 요것은 요거에 비해서 요게 나쁘다. 요게 더 좋고 요게 나쁘니까 선택은 네가 해라. 오케이? 근데 만약에 한 개만 딱 놓고 야 요거는 요게 나쁘고 요게 좋으니까 방법이 없네. 그냥 그 둘 중에 하나 선택해. 이렇게 버리면 선택의 폭이 좁아지면 이 클라이언트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좁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선택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폭을 넓히려니까 그에게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되죠. 그죠? 또 자료를 제공해 줘야 되잖아. 또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또 제공해 줘야 되잖아. 또 참고할 수 있는 어떤 것을 제공해 줘야 돼. 그래서 그 클라이언트가 여러 개 넓은 가운데서 딱 선택을 해야 행복이 있는 거지. 이 뭐 둘 중에 하나밖에 없으면 이게 되겠어? 어떤 사람이 옷을 사러 가려고 그래. 옷을 사는데 까만색하고 하얀색밖에 없어. 그러면 뭐예요? 둘 중에 하나 골라야 되는 거잖아. 그죠? 근데 나는 초록색을 입고 싶은데 없네. 근데 그냥 어쩔 수 없이 까만색이나 하얀색으로 만족해야지. 근데 초록색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그거 내가 좋아하잖아. 그 옷 입고 행복해 하잖아. 그지? 아닌가? 자, 그래서 계약을 기반으로 협력적으로 개입을 한다. 자, 그러니까 계약을 기반으로 해서 반드시 계약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뭐든지. 자, 계약을 기반으로 해서 협력적 개입. 그 다음에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다. 자, 해결을 위해서 지역사회 자원 다 갖다 끌어와야죠. 사회복지사가. 그죠? 만약에 이 사람이 지금 있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가난하고 직장이 없어. 그러면 이 사람이 그것 때문에 클라이언트가 돼서 사회복지사하고 상담을 해.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첫 번째 뭐예요? 가난한 걸 해결해 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지역사회에서 이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그래서 그 사람이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또 도와주는 데를 알고 있는 그 장소를 알 거 아니야. 그러면 거기다가 연결을 해가지고 연계시켜서 이 사람을 도와주고. 자, 그 다음에 직장. 직장도 사회복지사가 지역사회를 많이 연구했다면 어디서 뭘 뽑고 누가 어떤 걸 뽑고 이런 거 알아요 몰라요? 알지.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쪽에 한번 가서 한번 이력서라도 한번 넣어보세요. 아니면 전화 자기가 해가지고 여기를 한 사람 더 쓸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서 해결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사회복지사가 말이야 자기 기관만 왔다 갔다 그래서 딴 거 쳐다보지도 않아. 그리고 열심히 그 기간만 왔다 갔다 해. 뭘 그러니 뭐 지역사회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야지. 지역사회에 이렇게 돌아다니고 뭐가 어디 있대, 자원이 어디 있다는 걸 이것도 알아야 되는데 직장만 왔다 갔다 하니까는 이 사람이 그 클라이언트가 왔을 때 제대로 뭐 연계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는 그 직장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직업이 아니에요. 그 지역사회 리더자잖아. 그래서 그 지역사회 전체를 사회복지사가 딱 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는 이게 있고 이쪽에는 이게 있고 저쪽엔 저게 있다. 그래서 그런 지역사회에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을 사회복지사가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사회복지사의 능력이다. 이거. 오케이?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는 안 갈 데가 없고 못할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관심을 가져야 돼. 지역사회 전체에. 자, 그 다음에 인간에 대한 믿음. 이게 이제 이 해결 중심 모델에서 난 요게 참 마음에 든다 이거야. 인간에 대한 믿음.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믿을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지를 마라. 그렇잖아요. 근데 나는 인생을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래도 사람한테 투자하는 게 그게 진짜 효과가 있는 거야. 그래도 믿을 만한 게 사람이야. 근데 개 믿어요? 개? 개 믿어가지고 한 대 밥 안 먹는다고 때리고 개가 물어버리면 어떡해? 곰을 키워가지고 곰을 밥 안 먹는다고 아유 밥을 안 먹고 그래. 그 곰이 물어버리면 어떡하려고? 이 세상에 어떻게 누구를 믿어? 믿을 사람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사람을 못 믿고 말이야. 너무 막 의심부터 막 하고 그런 사람은 성공하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사람을 10사람 중에서 9사람이 나를 뒤통수를 치고 배신한다 할지라도 그 중에 하나만 건지면 성공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 10사람을 다 건지려니까 힘 빠지는 거지.
열 사람을 내가 도와주더라도 그 중에 한 사람은 그래도 내가 이렇게 내가 이렇게 도와줬다는 것을 알고 은혜를 안다. 그러면 10명 중에 한 사람이면 대단한 거 아니야? 인생을 여러분이 결정하는 데 있어서 딱 10사람의 인생의 영향을 받는 거야. 사람의 영향을 일생 동안에. 자,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도와주다가 한 사람 건졌어. 그러면은 성공한 거지. 그 몇 배, 20명 도와주다가 이 두 사람 건지면 성공한 거지. 오케이? 그래서 10사람 만들면 대성이지. 그럼 대성리에 가서 살아야지. 네. 자, 다음 거 들어가겠습니다.